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려입니다. 지난 그 브랜드 특집 이제 두 번째 시리즈가 바로 네임 오디오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 베르반 그룹을 대표하는 두 브랜드, 그 두 브랜드밖에 없죠. 이 두 브랜드 얘기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런 거 하면 참 뭐 할 수 있으면 좋죠. 여하튼 그 이런 브랜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지난 시간에 포컬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 이제 네임 오디오 얘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네임 오디오 뭐 한국에서 대단히 또 애호가들이 많은 대표적인 브랜드 중에 하나죠. 나라별로 또 지역별로 또 선호 브랜드가 조금씩 다르죠. 뭐 그거는 문화 차이도 있고 뭐 왜 그런지는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그렇습니다만, 네임 오디오가 유난히 한국에 네임당, 그리고 사실은 인터내셔널에서도 네임이라고 해서 그 네임 오디오의 그 추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하튼 그런 그 굉장히 독보적인 어떤 사운드 캐릭터와 그 제품의 뭐 디자인도 그렇지만 그 양면에서 그런 그 추종자들을 갖추는 그런 새로운 어떤 혁명 같은 그런, 사실 그런 앰프였어요. 사실은 네임이 시작했던 70년대 초반만 해도 영국 앰프들은 지금 네임하고는 어떻게 보면 거의 정반대 성향, 약간 적당히 포근하고 적당히 포만감 있는 이런 소리를 추구했던 게 그 뭐 전형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영국 앰프들은 대략 그런 스타일들이 많았다는, 뭐 이런 걸 감안해 보면 네임은 굉장히 새로운 시도를 했던, 뭐 그래서 그런 혁신이 네임의 어떤 대명사처럼 됐던 그런 브랜드죠. 그 시작은 또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죠. 줄리앙 베레커. 이분의 이름과 함께 네임이 올라간 거는 사실은 회사 설립은 73년이었어요. 이 또 뭐 법인 설립 기준으로 보통 이제 이 회사가 언제부터 시작했냐 이렇게 기준을 하는데, 사실 이 회사도 그래요. 이제 회사는 대부분 회사 설립하기 이전부터 활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네임 오디오도 그렇습니다. 이 줄리앙 베레커가 활동한 게 69년 이때부터였어요. 그 회사 이름도 네임 오디오 비주얼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관련된, 하여튼 뭐 이런 영상 관련된 이런 사업을 이미 시작해서 거기에 쓰이는 앰프로 개발을 한 게 이제 그게 주력 사업이 되자 73년에 이제 네임 오디오를 설립한 거죠. 줄리앙 베레커가 이걸 만들면서 그 사운드적으로 이런 거죠. 가장 경로를 단순화한, 듣기 좋은 소리나 어떤 이런 소리를 영국 주류였던 그런 앰프를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그 손실이 있었던 원래 음원에 있는 원래 소리에 대한 걸 추구한 게 줄리앙 베레커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뭐 다른 뭐 대단한 그런 걸 많이 뭐 이렇게 앰프에 투입했다기보다 신호 경로를 최단 거리로 단순화시키고 명쾌하게 저 스피커를 드라이브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앰프에 구현하기 시작했던 게, 그게 다른 영국 앰프들하고도 달랐고 그게 미국 시장까지 먹혀 들어갔어요. 사실은 그 영국 앰프의 미국 침공을 주도했던 브랜드가 사실은 대표적인 게 네임과 저가에서는 이제 NAD 같은 회사가 있지만, 일단 주력은 그래서 네임이었습니다. 미국에는 없는 어떤 영국 사운드, 이런 것들을 대표했던 브랜드가 네임이었고, 그 첫 제품이 바로 NAP160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어떤 그 미국 스피커들을 드라이브 할 수 있을 만큼, 미국 스피커를 드라이브 한다는 의미는 영국 스피커들도 대단히 그 이전의 어떤 앰프들과는 다른, 영국의 다른 앰프들하고 다른 그런 뭔가 드라이브, 굉장히 스피커를 잘 컨트롤한다, 이런 느낌을 줬던 거의 첫 앰프였습니다. 그게 바로 160의 다음 모델이었던 NAP250이었어요. 250이 나온 게 이제 그게 거의 70년대 후반? 하여튼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때부터 네임 오디오의 명성이 이제 급격히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이제 여기도 또 주요 인사가 영입이 되죠. 가이 라모시라는 이분이 들어오면서 또 이제 네임 오디오는 또 그 전체 사업 분야의 폭을 굉장히 넓히게 돼요. 그 왜 그러냐면 그 턴테이블, 그 LP 플레이어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많이 주도하게 됐어요. 이 무렵 이제 83년인가? 83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리인하고 거의 합병에 가까운, 리인하고 서로 대단한 그 파트너십, 아주 가까운 콜라보레이션을 하기 시작해서, 리인
그 턴테이블에 들어가는 그런 모든 파워 서플라이, 앰프, 심지어 이 토남까지를 전부 네임에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이 라모시 들어오면서 그 아로라는 ARO, 이 아로 토남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한 10년 가까이를 이제 린하고 네임은 거의 같은 회사로 이렇게 보여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하튼 나중에 이제 서로 결별하면서 린은 네임에게서 배운 그런 앰프 저기를 그대로 투입을 해서 LK 시리즈들 같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네임은 네임대로 스피커를 배웠습니다. 린에서. 그래서 이제 네임의 스피커들이 이제 NBS 뭐 이런 제품들이 나오는데, 여하튼 그런 두 브랜드가 이렇게 서로 콜라보를 했던 그 무렵의 핵심 인물이 바로 가이 라모시였고요. 가이 라모스의 역할 중에 하나는 그 NA01 같은 그런 튜너 있죠. NAT01 이런 튜너를 설계한 것도, 그 네임의 네이트는 당연히 줄리앙 베르커가 설계했지만 그 튜너 같은 새로운 디자인을 또 개발해낸 게 또 가이 라모시고, 또 하나 가장 또 혁신적인 그런 업적은 그 하이캡이라는 파워 서플라이를 별도 바디로 편성하기 시작했다는, 이것도 가이 라모시 이제 주도했던 그런 네임의 새로운 어떤 포맷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출시되면서 한참 절정기로 올라갈 무렵에 줄리앙 베르커가 2000년 정확하게 밀레니엄을 겨우 보면서 사망을 하게 돼요. 뭐 기사 자기와 영국 여왕상 대단히 화려한 어떤, 그리고 좀 약간 기인이라는 독특한, 본인이 막 광고에도 출연하고 이런 그런 활동을 보였던 줄리앙 베르커가 사망을 하면서 회사는 또 급격히 좀 급무살을 타게 됐습니다. 약간 사운드의 변화도 왔고, 일단 줄리앙 베르커를 대신할 만한 인물이 없었던 게 가장 네임으로서는 큰 위기였죠. 그래서 약 그 무렵에 또 한 몇 년, 제가 보기엔 한 약 5년 정도, 넓게 보면 한 10년 가까이를 조금은 네임의 침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줄리앙 베르커가 사망한 이후에 새로운 네임의 시리즈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네임의 스타일들이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이제 2011년이 되면서 바로 전 시간에 얘기했던 포컬 그룹과 합병을 한, 그러니까 모회사인 베르방 그룹의 산하 두 브랜드 중에 하나로 그렇게 편입이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죠. 이때부터 또 네임은 여러 이전에 없었던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합병하자마자 마치 베르방 그룹의 어떤 그런 약간 권위라고 하는 말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위세를 떨친 제품이 바로 스테이트먼트라는 사상 초유의 앰프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지금도 가장 최고가 앰프로서의 기록을 갖고 있는 그 NAP S1, NAP A1, 이 스프리와 파워 앰프 총 6개 바디로 나눠지는 타워형, 대단히 디자인도 그렇지만 사운드적으로도 대단히 혁신적이기도 하고 세계 최고가 앰프다운 어떤 그런 면모들을 갖춘 이런 것들이 이전의 네임 오디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아주 새로운 기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뚝 솟아오른 브랜드가 됐고, 그 한편에 이런 포컬의 어떤 여러 지원과 새로 흡수합병된 새로운 그룹이 되면서 생겨난 어떤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 그 아이템 카테고리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돼서 라이프스타일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니티 시리즈, 일단 스타, 아톰, 스타, 노바로 이어지는 이렇게 세 등급으로 이렇게 편성이 된 그런 올인원 앰프 시리즈, 스트리밍과 앰프까지 스피커만 있으면 소리가 나는 이런 네임의 모든 걸 응축시킨 이런 제품들이 시리즈로 연작으로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라이프스타일 제품, 뮤조 같은 이런 독특한 포맷의 올인원, 문자 그대로 그냥 전기만 꽂으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거, 뭐 큐비 같은 조그만 제품과 일반 풀 사이즈인 뮤조는 1, 2, 그 다음에 자동차 회사 벤틀리 같은 회사랑 콜라보한 뮤조 포 벤틀리 같은 시리즈도 출시를 하게 된, 그리고 역시 유토피아 시리즈하고 이제 콜라보를 한 그런 헤드폰도 이런 뮤조 포 벤틀리의 그런 전체 시리즈로 그렇게 기획이 됐던 그런 계기가 또 마련이 됐습니다. 사실 유니티는 사실은 합병하고 나온 그런 시리즈가 아니라
합병하기 한 2년 전, 2009년쯤에 유닛 시리즈는 이미 그런 기획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시리즈하고는 조금 다른 쪽으로 이제 발전이 되어간 그런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 한편 그 최근 이제 2020년을 전후해서 역시 네임의 원래 사운드, 원류였던 클래식 시리즈를 또 대단한 의욕을 발휘해서 원래 그러니까 이런 라이프스타일이나 이쪽이 아닌 네임 NAP 160, 250, 200 이런 식으로 이어져 왔던 네임의 원류 소리를 다시 계속 이어가자는 클래식 시리즈들이 다시 또 출시가 됐죠. 클래식 200, 300 이런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양방향, 원래의 모습과 새롭게 시작된 새로운 그러니까 뉴미디어와 새로운 어떤 그 소비자들의 기호, 그다음에 넓어진 소비자층 이런 데 대응하는 새로운 포트폴리오들 이런 게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 현 주소가 바로 네임 오디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 네임의 주요 제품들은 이게 좀 굉장히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요. 포컬은 이제 원 브랜드로 쭉 이렇게 아주 가지런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네임 오디오는 굉장히 그 포트폴리오 반경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네임이 50주년 기념했던 작년에 나온 네이트 50 이런 제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스테이트먼트 같은 제품도 저희가 빼놓을 수 없죠. 네임의 최고 제품이자 현재까지는 최고가 인프로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네임의 스테이트먼트. 그 다음에 유니티 시리즈 중에 최근에 노바, 최상위였던 노바의 새 제품이 나왔어요. 노바 P2라고 그 파워 에디션이라고 부르죠. 출력이 자그마치 2배로 된 새로운 클래스 D 방식으로 설계가 된 이 제품도 이제 아직 모습을 안 나타내고 있는데 요 노바 P 제품도 다루게 될 거고요. 이런 네임의 당연히 또 클래식 전체 시리즈의 한 핵심에 있는 클래식 200과 300 이런 제품들을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컬에 이어서 브랜드 특집, 오늘은 네임 오디오에 대해서 간략한 네임 오디오 어떤 회사고 어떻게 흘러왔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포컬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제품을 보면서 또 계속 네임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